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협치는 어디로? 국회는 이번 주 다시 강대강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자 한덕수 총리 후보 네. 인사청문회 어제 오늘 이틀 예정이었는데 결국 선서도 못했어요. 다 파행이었고요.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엔 강병원 간사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는 이 배진교 원내대표가 참석해서 발언을 했어요. 자, 자료가 부실하다. 낸 것조차도 내용을 보면 또 부실하다. 결국은 성실하지가 않다. 이런 상태로는 이제 청문회 할 수 없다. 물론 이제 법정 시한을 강조한 국민의힘 입장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파행이 됐고요. 여야 합의로 5월 2일과 3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기됐습니다. 일단 연기가 된 거군요. 네. 자,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일정 잡히지 않은 후보들도 있어요. 네, 잡히지 않은 후보도 있고 줄줄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가 이제 쭉 이어집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는 목요일 4월 28일부터 이제 시작은 되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 주에 있고 다음 주에 다 몰렸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2, 3일인데 2일, 3일에는 지금 줄줄이 청문회가 있습니다. 모두 다 좀 민주당에서는 문제, 결격 사유, 낙마 이런 이제 이슈들을 걸고 있는 후보들이에요. 5월 4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자,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는 내내 인사청문회 전국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인사청문 전국이고요. 네. 자, 또 뜨거운 현안 있잖아요. 검찰 수사권. 네, 지금 이번 주에 민주당을 밀어붙인다는 거죠. 결국은 어제 파기 선언이 이루어진 셈이고요. 지금 이제 물론 재논의를 이제 국민의힘은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달라진 게 없다. 재논의 없다. 지금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할 분위기입니다. 지금 내일부터는 본회의를 열어달라. 지금 다시 이제 이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시간이 참 아슬아슬해요. 여기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회기 쪼개기에 동의를 할 것인지 또 필리버스터는 지금 정의당을 끌어들인 민주당이 180석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바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시간 싸움은 상당히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28일 혹은 29일에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금요일까지. 박병석 의장 입장은 명확히 나온 건 없죠. 현재까지. 박병석 입장은 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합의안까지 끌어냈는데 이번 주에 파기된 상황에서 나는 말을 아끼겠다. 그래서 내일 이후 본회의를 열어줄지 상정을 할지 회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국회의장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중재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심의 중인데 심의 과정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소식 들어온 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네, 핵무력 급속 강화. 네. 이거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인데 이 어제 자정으로 넘어올 때 열병식이 왜 안 열렸지 했는데 사실 어제가 25일이었기 때문에 어젯밤이 열릴 가능성도 있었어요. 결국은 준비한 대로 어젯밤에 상당히 대대적인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네. 자, 김정은 동지의 연설 이렇게 실린 노동신문 지면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네. 어떤 메시지 내놨습니까? 지금 뭐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치산의 이제 원조인데 지금 이때는 신무기가 뭐가 이제 나올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뭔가? 말씀드린 핵무력 급속 강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아무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강력한 억지력을 우리는 가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핵무력 급속 강화라는 표현이 나온 만큼 그렇다면 소형 핵탄두에 대한 실험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는 높아졌다고 보고요. 어제 열병식 영상이 완전히 들어와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거에 열병식이 있을 때마다 신형 무기가 등장했어요. 이 지난해에는 이 잠수함 발사 신형 미사일 북극성 5호가 공개됐고요. 그 이전에는 KN-23이라는 또 미사일이 공개됐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정도가 공개되지 않았겠는가 예상은 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이후 보도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조선중앙TV가 오후 5시에 첫 보도를 내놓거든요. 네. 잠시 후에 아마 영상이 공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이건 해외 소식인데요. 트위터 품은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는 우리가 잘 아는 SNS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초창기부터 성업해온 하지만 요즘은 약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트위터인데 이 트위터 하면 떠오르는 게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영구 사용 정지, 계정이 정지된 상황인데 이 트위터를 막대한 가격으로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가격이 어떻게 돼요? 550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는 55조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SNS 쇼핑하는데 이 갑부는 55조 원쯤 쓰는구나. 55억도 아니고 네. 55조. 그래서 이 주가에다가 경영 프리미엄을 38% 더해서
사실상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한 거고요. 트위터 이사회는 이걸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향후에 지금 상장을 철회하고 비상장 회사로 전향해서 어쩌면 본인이 원하는 마음대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데 이 가장 먼저 뭘 주창하고 있냐면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네. 원래 불만이 많은데 사실 머스크가 불만이 트위터에 대해서. 많고요. 트위터에서 막 얘기를 하면 워낙 이게 이제 사실 확인, 팩트 체크에 대한 딱지가 붙잖아요. 트위터가 이제 그게 좀 엄격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규제가 많다. 그럼 트위터를 인수했기 때문에 모든 규제를 풀고 이거 다 아무 말을 해도 다 허용하는 일종의 또 쓰레기장이 되는 거 아니냐.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개정 연구 정지도 또 풀어주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머스크 스타일의 트위터는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자들이 더 좋아할지 아니면 이탈이 가속화될지 봐야죠. 네. 자, 근데 여기에 소설가 이회수 씨 네. 별세 소식을 같이 가져오셨나요? 예, 어제 저도 이 소식 듣고 좀 마음이 좀 이상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시대의 소설가거든요. 그의 초기작 들깨, 뭐 칼, 벽오금 학도, 또 이제 꿈꾸는 식물 이걸 뭐 소설 좀 읽는 친구들은 안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이분이 트통령 이렇게 불렸어요. 트위터 대통령. 때로는 이제 강한 뭐 정치적 입장을 내기도 했고, 때로는 촌철살인의 이야기로 특히 젊은 층들을 자극하면서 위로를 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정의 팔로우 수가 177만 명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트위터 대통령이, 트위터는 머스크가 인수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제 별세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또 시대의 소설가 한 명이 세상을 떠났네요.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이게 중국 소식인데요. 상하이 이어서 베이징도 또 봉쇄인가요? 봉쇄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봉쇄가 베이징 봉쇄가 시작된 것은 아닌데 베이징의 일부, 그것도 중심부에 있는 차이양구에서 지금 대대적인 PCR 검사와 함께 부분 봉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중국인들이 상하이가 봉쇄가 없을 것 같았다가 갑자기 봉쇄가 돼서 그랬었죠. 지금 하루하루 늘더니 한 달 됐어요. 20일 넘기면서 뭐 식료품, 생필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이 혹시라도 지금 이 차단된 차이양구만 해도 인구가 350만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 전체가 봉쇄된다면 하는 굉장히 좀 쭈삣한 생각에 지금 베이징 시민들이 사재기에 나서서 물품이 없는데 중국 당국은 아유 뭐 전혀 문제 없다. 이 생필품 공급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지에선 상당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식 통제로 이게 잡힐 수만 있으면 또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좀 이거 걱정이네요. 지금 이제 세계적인 방역 전문가들이 중국이 이야기하는 다이나믹 제로, 제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고 시민의 자유는 억압하면서도 사실상 방역의 효과는 없다. 지금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를 학습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자연 면역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정점을 찍고 꺾이는 걸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늘 조심해야 되겠지만 중국은 좀 이게 좀 벼룩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K 방역 실패, 정치 방역 이런 비판이 많지만 네. 우리는 봉쇄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외 마스크는 벗을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네,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실내에서는 또 준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 자,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